안녕하세요. 오늘 2시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편안하게 앞에 보세요. 요거 지난주에 제가 건너뛴 것 같아요. 잠깐 문제 풀고 들어갈게요. 오늘 진도 편안하게 앞에 보시죠. 페이지 42페이지. 아마 문제만 안 풀었던 것 같아요. 자, 사치성 물건을 취득하며 중과를 합니다. 공식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쳐요.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2%로 약속한 숫자고 거기에 4배니까 8% 플러스 한다는 거.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런데 주의사항 니은을 볼게요. 회원제 골프장은 작년까지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다는 것은 처음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만 중과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존에 있던 골프장을 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중과를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인정을 하고 디귿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중과 대상이 아닌 용도를 변경 공소 들어가면 그때는 중과하지 않는다는 거. 자, 가볼까요? 문제 73번. 이게 아마 2주차 프린트일 것 같은데 2주차 번호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취득세 73번. 이 헤이즐넛도 설탕을 넣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원액이잖아. 근데 향이 이렇게 다른가? 무슨 숭늉 먹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이거 다 먹으니까. 왜요? 뭐? 자, 73번. 키워드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죠? 그러면 지방세 공통점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10배. 자, 74번. 요게 이제 법조문이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1번을 잠깐 법조문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법조문을 가면 골프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체육시설업에 등록을 하는 경우라. 그러니까 등록이라는 것은 처음 만들어서 만약에 18홀 골프장을 만들어서 신설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골프장 영업할게요. 등록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너무 잘 돼. 그래서 9홀을 증설을 한 거야. 증설을 하면서 변경 등록을 하겠죠. 근데 이걸 신설한 거야. 등록된 골프장 업을 뭐 하는 경우에도 승계하는 경우도 중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세요? 세법은 서류가 중요하다,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사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골프장 산업이 약간 하향 추세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정점 찍고 일본은 이미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되게 싸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지역에 골프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5월부터 골프장 업을 할 거예요. 5월 달에 허가가 나와. 근데 3월 정도에 미리 가서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혜택을 주냐면은 등록은 아직 안 된 거야. 왜냐면 등록을 해서 업을 하기 전에 그 그린 상태 같은 게 다 괜찮은지 그런 걸 미리 한 2-3달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주냐면은 뭐 카트비 같은 거 면제, 그다음에 뭐 밥도 제공, 와서 이제 한번 돌아보고 평가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라면 아직 등록은 안 됐잖아. 근데 사실상 골프장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가서 골프를 치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도 중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요거예요. 자, 보시면은 등록을 5월 달에 할 거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로 사용하고 있어? 골프장. 우리가 가서 골프 치고 있다니까. 또는 사실상 사용하는 골프장을 뭐 하는 경우에 승가, 중과한다는 거. 그럼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등록된 경우에만 중과한다. 그럼 틀립니다.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다면 중과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법조문 옳은 지문이고. 자, 2번. 요거 우리가 이미 3월달, 4월달에 풀어봤던 지문인데, 자 보세요. 올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회원제 골프장업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네. OX, X 적용한다. 요거 꼭 대비하세요. 올해 요 동그라미 2번 지문이 안 나오면 제가 손가락에 장을 치십니다. 표정들이 짖어라. 이런 표정들. 자, 우리 고급 오락장 건축물을 취득세 신고 날짜죠. 60일. 상속은 상말유. 외국이며 9개월 내에 용도 변경 공세에 들어간 거야.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급 오락장 건축물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니까 중과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옳은 지문. 자, 요거는요 난이도 상인데 우리 필수서에 없는 내용이고 제가 강의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조금만 느껴보세요. 다른 국가고시 기출을 대서. 76번을 보시면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죠. 이해가 갈 거예요. 건물 가격이 3억 원이고 토지 가격이 7억 원이야. 전체 가격이 10억 원. 근데 처음에는 일반 상가로 사용하겠다고 사용하고 표준세로 세금을 낸 거예요. 매매를 했고 상가니까 그 외 4%겠죠. 그래서 4천만 원 세금을 냈네. 잘했네요. 그런데 계속 일반 상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반 상가로 사용한다고 표준세로 세금을 신고해 놓고 그 다음날 바로 카지노장으로 바꿔버리네. 그럼 이때 중과를 안 들어가 버리면 처음부터 중과세로 세금 낸 사람들은 바보가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전부 다 중과세로 세금을 추징 들어가요. 그럼 그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10억 전체 금액에 중과세로 세금 계산합니다. 그럼 중과세율이 만약에 12%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1억 2천만 나오죠. 그럼 1억 2천만을 전부 다 과세관청이 추징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이미 얼마를 내놓은 거니까. 4천. 그래서 1억 2천에서 얼마를 빼서 4천. 나머지 8천만을 과세관청 추징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자 76번 볼게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날짜 기억할게요. 몇 년 내? 5년 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사치성에 해당되며 해당 사치성에 관련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뭐한다? 추징한다는 거.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오른 지문. 얘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나는 이것을 카지노장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중과세로 세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10억 원에 12% 1억 2천만 원을 중과세로 세금을 냈어. 얘는 참 잘했네.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 사치성 건물을 증축을 한 거야. 그럼 면적을 올렸죠. 그럼 토지 가격은 변하지가 않거든. 그럼 건물을 증축했으니까 무슨 가격은 상승할까요? 건물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미 10억 전체에 우리가 중과로 세금을 냈잖아. 근데 건물을 증축하니까 건물 증축으로 증가된 건물 가격이 1억 원이야. 그럼 이때는 어디에 대해서만 중과하면 돼? 1억 원에 대해서만 추가 중과하면 되겠지. 그럼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고급 주택 등을 증축, 개축 등을 했어. 여기부터 읽지 마시고요. 복잡해지니까. 그때는 그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뭘 적용한다? 중과세율. 요거는 76번하고 77번은 묶어두시고요. 묶어두시고 지금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시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만약에 느낌이 안 왔다 그럼 버리고 가세요. 상관없어요. 자 됐고 요거 제가 건너뛴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진도 들어가죠. 지난주에 등록 면허서까지 끝냈죠. 커피만 사주면 뭐에 답변을 해야지. 커피 안 먹는다 그럼 뭘 또 뺏어가.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야. 그러는 거 아니야? 자, 편안하게 앞에 보시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건강해졌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 금요일에 드디어 골프 치고 왔습니다. 정식 골프장은 아직 무리가 갈 것 같아서 가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천에 가면 둔수 70이라고 있거든요. 그 파3 연습하는데 우리나라 파3 연습장 중에서 제일 좋은 데야. 거기 가서 한 3시간 반 정도를 치고 왔는데 그 다음에 4일 동안 연습장을 못 갔어. 허리 아파서. 아니 뭐 통증이 오는 게 아니고 한 5개월 동안 허리를 안 쓰다가 3시간 반을 썼더니 약간 좀 경직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안 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더니 정상으로 돌아와서
아마 6월 정도 지나고 나서 7월부터는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나름대로 고생을 되게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 내가 계속 그 클럽 가갖고, 나이트 클럽 아니야? 그 헬스 클럽 가서 4시간 정도만 재활하고 그래서 그래 빨리 났어요. 얼굴 표정 되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사랑합니다. 거절. 친구는 어디 갔어요? 주차장 엘리베이터 고장난 거랑 못 올라오고 있다고? 아, 차를 못 대고 있다고? 아, 차를 일로 갖고 오면 되잖아. 자, 갑니다. 책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를 배웠어요. 평균 한 4문제. 그럼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더 재산세 강의를 하는데,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보유 관련 세금이죠. 평균 4문제인데 작년에는 5문제 출제를 했네. 4문제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토탈 8문제잖아요. 7개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얘는 책 안 읽어도 돼.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강의만 계속 듣다 가시면 3문제는 무조건 맞추거든. 근데 나머지 3문제는 책을 주고라도 읽더라도 어차피 못 맞춰. 그러니까 여기 열심히 하시라고. 책을 읽으시면서. 자, 편안하게 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랑 등록면허세는 절대 물납이 안 되고 절대 분납이 안 돼요. 이유와 불문. 그런데 지금 배우는 재산세, 가로는 제가 8주째 강의할게요. 요건 충족 시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등은 물납은 안 돼. 분납은 가능한데 그냥 이렇게 기억할게요. 재산세를 기점으로 둘 다 돼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것은 둘 다 안 돼. 그 밑에 있는 것은 뭐만 가능하다? 분납. 이런 느낌만 기억하시고 요걸 정리한 게 요 표였거든요. 십자 표시를 하시고 위에는 거래 관련 세금, 취득이나 양도, 거래 일어났죠? 밑에는 보유 관련 세금, 제종. 왼쪽에는 지방세, 오른쪽은 국세를 적으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거지를 보유한 국가에 취재를 했더니 종량이 발견됐다. 그러면 지금 취득세는 지방세이면서 거래가 일어났죠. 얘들은 거지들이잖아. 거지들. 둘 다 안 돼.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보유 관련 세금이죠. 재물을 많이 갖고 있잖아. 둘 다 돼요. 그리고 종량은 연상을 하세요.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는 놔둬요, 제거예요. 제거. 그 물건은 없어졌다라고 가정을 하시죠. 그럼 물납은 안 돼. 수술비 많이 들어가죠. 수술비를 나눠서 낼 수는 있다.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10초. 제가 만든 표 아니에요? 동료 강사가 만든 표인데 제가 갖다 쓰는 거예요. 저는 솔직해요. 제가 만들었다 여기 아니에요. 만든 사람 천재야. 인정. 세법 강사도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자, 세금은 3단계를 거칩니다. 성립, 확정, 소멸. 세금 계산이 가능한 날짜가 성립.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정한 게 확정, 없어지는 게 소멸. 그러면 취득세는 배웠죠.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오늘 배우는 재산세는 날짜를 정해놔요. 매년 6월 1일. 이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년치 세금을 다 계산합니다. 요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 신고에 의해서 확정될 수도 있고 과세관청 결정으로 확정될 수도 있죠. 납세 의무자가 취득하고 등록하고 돈을 버네요. 얘들은 거래가 일어났죠. 원칙은 신고. 근데 지금 배우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관련 세금이죠. 자료 자체 이미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네. 그러면 과세관청이 원칙은 결정으로 확정. 다만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 신고가 가능해요. 이건 좀 더 다시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납부 등을 한다면 세상에서 없어지겠죠. 소멸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기본 틀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여기서 2개 지문을 출제를 했거든요. 많이 못 맞춥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랑 지금부터 배우는 재산세에서 말하는 전체 부동산 범위는 같을 거라고요. 그런데 취득세는 부동산을 단순하게 토지, 건축물만 나눈다고 법조문이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읽을 때 이 토지, 건축물에는 주택도 포함한다고 읽어야 돼요. 주택도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주택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던 거지. 그런데 지금 배우는 재산세는 주택을 따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주택이 아닌 것만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로 들어가. 그럼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기초적인 문제예요. 자,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주택 관련 토지 가격과 주택 관련 건물을 합쳐요. 이렇게. 그리고 한꺼번에 주택분으로 세금을 때려. 이걸로. 그리고 주택이 아닌 상가나 공장 등은 토지는 토지분으로 계산을 따로 하고 건물은 건물분으로 계산을 따로 해요. 이게 요거예요. 토지, 건물.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부터. 두 개를 질문 드릴 텐데 이걸 맞춰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미스가 안 하면 지금부터 재산세 이해 못해요. 자,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작년 기출질문 다른 거 질문할게요. 주택 내에는 주택 관련 부속 토지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5초. 뒤에 다시 언급할게요. 부동산이 아닌 것은 선박이 있고 항공이 있고, 그래서 이게 육군, 부동산, 육군, 그다음 요거 해군, 항공기, 공군, 이렇게 하나씩. 자, 이제 책을 펴시죠. 페이지 54페이지 필수서. 자, 1번 재산세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예요. 항상 원칙은.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인데, 자, 앞에 보시죠.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5월 31일에 넘겨받았다. 그럼 5월 31일부터 을 거잖아. 그럼 을은 6월 1일 날 갖고 있는 거 맞죠? 하루만 가지고 있었는데 1년치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을은 바보. 만약에 을이 6월 2일에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면 6월 1일까지는 아직은 갑 거잖아요. 갑이 세금 내죠? 그럼 을은 이때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게 6월 1일에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을이 이날부터 가서 도배장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인이 갖고 있는 걸로 보니까 을이 세금 내셔야 돼. 그럼 을은 몇 시간 갖고 있었는데 1년치 세금을 다 내야 되죠? 바보 중에 바보. 그래서 6월 1일이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양수인.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6일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년 전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문제를 어렵게 냈거든요. 4개 지문은 난이도가 전부 다 중상인데 정답은 이거였거든. 이 날짜 판정하는 거. 정답은 너무 쉬웠지. 자, 동그라미 1번. 2번.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산은 지분권자가 각각 세금 내요. 그런데 서류를 봤더니 지분 표시가 없어. 그때는 n분의 1을 합니다. 3명이면 3분의 1. 균등으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중에요. 자, 질문 드릴게요. 주택은 한 채인데 주택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달라. 그런 경우에도 토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할까요? 아니면 주택은 한 채라 하더라도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니까 토지 계산, 건물 계산 따로 할까요? 따로 계산하는 게 동그라미 1번, 합치는 게 동그라미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의사표현 해봅시다. 자, 이때는 1번 방식으로 간다. 손 들어봐요. 혼자 들었어. 자, 엔진하고 다시 들면 안 돼. 자, 자, 1번으로 간다. 손 들어봐. 없어요? 없어. 자, 2번. 오, 다 맞았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앞에서. 주택은 반드시 주택 토지 가격과 주택 건물 가격을 합치는 거예요.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5억을 갖다 놓고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요.
그럼 나온 산출세액이 하나만 나와야 돼.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나온 산출세액을 소유자가 다르잖아. 그럼 토지 가격 비율대로 안 보내서 고지서만 따로 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 기억할게요. 뒤에 다시 나옵니다. 주택은 한 채인데 주택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산출세액은 몇 개만 계산한다? 하나. 그 느낌 기억합니다. 이렇게 산출세액을 무슨 금액 비율대로 안 분한다? 시가 표준. 여러분들 이 책에서 산출세액의 시옷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시옷을 동그라미 하시고 시가 표준액의 시옷을 동그라미 하세요. 숫자는 숫자로 안 분합니다. 숫자는 숫자로 안 분을 해요. 이 느낌 기억할게요. 자, 오늘 프린트 말고 지난주 프린트, 지난주 받은 프린트 이어서 들어가 볼까요? 3주차 프린트, 재산세. 자료 다 관리하세요. 자, 가볼게요. 1번. 요거 오타예요, 오타. 이건 오타. 2년 전 종합부동산세 문제예요. 이거 제가 전세를 바꾼 것 뿐입니다. 자, 1번 볼게요. 2026년도 6월 29일에 소유권이 이전됐어. 그럼 6월 29일부터 매수인 소유잖아요. 그럼 6월 1일 날 우린 판정해야 되잖아. 그럼 6월 1일은 누구 거야? 매도인. 그럼 보유 관련 세금 누가 내야 돼요? 매도인. 그러면 납세무자는 누구다? 매도인. 맞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쉬운 지문인데 2년 전 우리 시험 정답이었다고 이게. 무조건 6월 1일 날 누가 갖고 있는지만 보세요. 자료 아직 안 찾았어요? 다 찾았죠? 자, 2번 볼게요. 키워드.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됐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6, 1, 수. 그러면 양도인을 누구로 바꿔야 돼? 양수인. 요거 기억하시고요. 틀렸네. 자, 3번. 키워드를 봤더니 공유재산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지금은 키워드 안 보여요. 지문을 한번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돼. 나중에 이제 키워드를 찾아야 되지. 그러면 지분권자가 세금 내죠. 근데 가로.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한 것으로 본다? 균등. 요거 중요해요. 전에 시험을 이렇게 냈네. 지분 표시가 없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세금 낸다. 아닙니다. 재산세에서 나이는 상속에서만 나와요. 여기서 n분의 1을 합니다. 균등. 균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4번.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가 다르네. 그러더라도 산출세액은 하나만 계산해요. 그 나온 산출세액을 건물과 토지 무슨 금액 비율대로 시가 표준에 시험에서 이것을 면적별로 안 분한다고 냈다고. 숫자를 어떻게 면적으로 나눕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숫자는 숫자로 나눠야 되지. 산출세액 숫자는 시가 표준의 숫자. 다시 앞에 보시면요. 4번하고 5번이 엄청 중요해요. 이미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한번 봤던 규정인데, 자, 4번. 뭐 소유권 변동이란 말이 들어가고 뭐 종종 소유물 신고를 안 했대. 그럼 뭐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 낼 수 있대요. 뭐 예외적 사항인데, 자, 그림 보시면 엄청 중요해요. 원래 공부상 소유자가 갑이에요. 6월 1일 전에 소유권이 을로 넘어왔어요. 그럼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잖아요. 을이 원칙은 세금 내야 되는데, 자, 을이 6월 1일 날 등기했어. 당연히 을이에요. 끝났어요, 이미. 그런데 조건, 을이 6월 1일까지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무가 있냐면은 원래 공부상 소유자 갑은 6월 1일부터 날짜 기억할게요. 15일 이내에 매매 등이 일어났다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현재 법에서 있어. 그럼 얘가 신고를 했다면 을이 세금 내겠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매가 일어난지를 모르거든. 과세관청은 갑한테 그냥 고지서를 보낸다는 거. 자, 5번 볼게요.
재산의 소유권 변동, 재산 변동 사유가 발생했는데 앞에 그림이죠.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가로 채우는 문제예요. 그럼 누구는? 공부상 소유자는, 이거 정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공부상 소유자는 언제부터?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 내? 10을. 이거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뒤에서 별도로 배울 겁니다. 요거 설명한 거예요. 요거 그림. 기가 막히죠 지금. 채웠어요? 천천히 나갑니다. 천천히. 뭐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자, 6번. 요게 이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공부상 소유자란 말이 들어가고요. 사실상 소유자 소유권 변동되었는데 신고를 안 했어. 이 신고를 안 했다고. 그래서 과세관청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그럼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공부상 소유자. 맞는 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이거 봐봐요. 알 수 없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대. 우리가 뭘 알 수 없대. 모른대. 그러면 공부하시라고. 알 수 없으면 공부해야지. 알 수 없으면 공부를 해야지. 왜 공부를 안 해? 알 수 없으면 공부를 해야지. 화이팅. 자, 7번. 이거 봐봐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종중 땅이야. 종중 땅인데 서류상은 개인으로 돼 있어. 그럼 개인이 원래 세금 내면 안 되잖아. 그럼 과세관청, 요 개인은 과세관청에 이거 종중 땅입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돼. 신고를 한다면 종중에 세금 내겠지만 신고를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종중 땅인지를 모르잖아. 그럼 개인이 세금 내야죠. 봤더니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럼 종중 땅인지 과세관청은 모른다고. 그럼 등재되어 있는 개인인 공무상 소유자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뒤에 별도 나올 거예요. 오른쪽. 자, 5번 볼게요. 시험 지문에서 상속 등기도 안 하고 동시에 신고도 안 했다. 그럼 한 사람이 세금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주된 상속자인데 동시 충족이요. 자, 그림 볼게요. 상속이 개시가 됐어.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는 상속인 각자란 말이에요. 그 원칙은 상속인 각자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6월 1일 날 갑과 을이 등기를 했어. 그럼 지분 확인되잖아. 그럼 상속인 각자가 세금 냅니다. 그런데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의무가 있냐면 지분이 가장 큰 주된 상속자 갑은 똑같아요. 6월 1일부터 며칠 내 15일 이내에 지분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얘가 신고를 한다면 각각 세금 내겠지만 신고를 안 하네. 그러면 갑이 세금 냅니다.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조사해서 갑한테 세금을 다 때려. 그러면 그림을 잘 보세요. 상속을 시험에서 물어봤을 때 등기 또는 신고 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그때는 상속인 각자가 세금 내는 거야.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다른 한쪽을 안 하더라도. 그런데 시험 지문에서 동시 충족하셔야 돼. 뭐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그리고 and 뭐도 안 하고 신고. 그때는 한 사람의 세금을 다 독박 쓴다는 거. 됐죠? 자, 8번 보시죠.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네. 그러면 주된 상속자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내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앞에 이 그림 설명한 거예요. 이 그림 뒤에 별도로 조문 나옵니다. 우리 책에. 가로놓기. 9번 잘 보시죠. 상속인데 봐봐요. 상속 등기는 안 됐어. 등기는 안 됐어. 그런데 위에 8번처럼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를 했다. 그럼 이거 신고는 했잖아. 그럼 신고를 했다면 신고된 지분에 따라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런데 뭐도 안 했어. 신고. 그럼 봐봐요. 등기도 안 하고 이때는 신고도 안 했잖아. 그때는 한 사람이 세금 내야지. 한 사람이 누구다? 주된 상속자. 맞는 말이죠. 등기를 안 했는데 신고를 했다면 신고된 지분에 따라서 각각.
근데 신고마저 안 했다면 한 사람.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원칙은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여기서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4번하고 5번 10초. 자, 6번하고 7번 앞에 보세요. 6번하고 7번. 국가 등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칙은 비과세예요. 첫 번째 요건이에요. 매도하는 쪽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야 됩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우선 수 없죠. 그런데 이 국가 소유 부동산을 누군가가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국가 등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지금처럼 이 부동산을 계속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재산세만 조금 대신 내줄래? 아니면 월 1,0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유상으로 사용할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 재산세를 대신 내주시죠.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국가 등이 이렇게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는 거. 근데 시험 지문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연부란 말이 보이잖아요. 그럼 얘는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 그럼 국가 등은 매도 계약자고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은 매수 계약자죠. 그때는 요 매수 계약자가 답이에요. 그런데 연보란 말이 안 보여. 선수금 이런 말을 주는데 이건 몰라도 돼. 미리 뭐 돈 받은 돈인데 계약이란 말은 안 보이죠. 그때는 그냥 이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의제를 합니다. 그럼 누가 계약세금 낸다? 무상으로 받은 자. 동시 충족하셔야 돼요. 파는 쪽은 비과세. 공짜로 사용해야 돼. 동시 충족해야 공짜로 사용하는 자가 세금 낸다는 거. 보세요. 10번. 지자체란 말이 들어가고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연부죠. 이게 사용권 유상이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 무상. 유상을 뭐로 바꾼다? 무상. 그래 옳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유상으로 사용을 하면 매수계약자는 월세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임차인에 불과하다고. 이때는 과세관청은 세금을 못 걷는 거야. 지자체는 처음부터 비과세, 매수계약자는 임차인, 세금 못 걷는 거예요. 근데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기 위한 조건은 공짜로 사용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유상을 뭐로 바꾼다? 무상. 그 다음에 11번 요겁니다.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가 있네. 근데 어디에도 연부란 말은 없죠. 그때는 그냥 요 무상으로 받은 자를 뭐로 의지한다? 매수계약자로 그냥 의지한다는 거 맞습니다. 옳은 질문. 자, 8번 보시죠. 요거 중요합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네. 그럼 등기는 수탁자로 넘어갔지만 사실은 누구 거죠? 위탁자. 그 원칙은 세금 누가 낸다? 위탁자가 내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하면 수탁자는 무슨 납세물 진다? 물적 납세물인데, 자, 요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거야. 납부를 안 합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위탁자 다른 재산에 세금 추징을 해요. 그래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면 부동산이 하나 남아있잖아. 신탁 등기로 넘어간 거. 그럴 때는 수탁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너 수탁자 너는 위탁자가 세금 안 낸 것을 수탁자 네 개인 재산으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신탁받은 부동산으로만 세금을 내달라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물적 납세문데 조건만 우선 기억할게요. 조건이 뭐냐면 지금 신탁법이잖아. 그럼 이렇게 이해하세요. 신탁법이니까 신탁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럼 신탁이 먼저 설정되고 그 이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되는 것에 한해서만 물적 납세를 물죠.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날짜를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정기일. 이 법정기일이 무슨 날짜인지는 제가 8주째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조건, 뭐가 먼저 설정되고 신탁, 그 이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돼야 돼. 그래서 신탁 설정일 이후에 뭐가 도래한다? 법정기일 도래. 근데 우리가 2년 전에 시험 지문에서 작년 지문에서 이거를 전으로 바꿨다고. 전이면 이것은 물적 납세물 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순서, 뭐가 먼저 들어오고 신탁. 왜 신탁이니까? 그 이후에 뭐가 도래한다? 법정기일. 그럼 지금부터
가로만 한번 크게 읽으세요. 가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만. 크게 하라 그랬어요. 크게. 저 크게 안 해요. 막 승질 내는 거 아시죠? 네. 네. 자, 시작.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신탁 설정일 이후의 법정 기일이 도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신탁이야. 신탁법이야. 그러니까 신탁이 먼저 나와야 돼. 그렇게만 인식하시면 돼. 디테일한 내용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요거잖아요. 요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위탁자 거잖아. 보유 관련 세금은 원칙은 위탁자가 내는데 요건 충족하면 수탁자는 물적 납세금을 진다는 거. 자, 가볼게요. 12번.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은 두 군데가 틀렸네. 원칙은 누가 세금을 낸다? 위탁자. 그리고 위탁자가 그 신탁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수탁자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항상 원칙은 누가 세금 낸다? 위탁자. 요거 12번은 원칙을 설명한 지문이에요. 원칙. 수탁자 두 군데를 뭐로 바꾼다? 위탁자. 자, 요 13번이 물적 납세의무인데, 자 보세요. 위탁자가 신탁이 먼저 설정되고 어디가 틀렸어요? 이전. 이전을 뭐로 바꿔야 돼? 이후. 그럼 옳은 질문이 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고 해당 신탁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체납하면 첫 번째, 과세관청은 위탁자 다른 재산에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미 3, 4월 달에 개정된 표 나눠드린 부분인데 요 신탁 재산에 올해부터 하나 신설을 했잖아. 수탁자가 이 신탁 재산을 받아서 관리 운용 수익에 발생할 수 있죠. 기억날지 모르겠네. 이 관리 운용 수익도 신탁 재산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거 혹시 기억나요? 그럼 볼게요. 요게 11번. 14번, 15번, 16번인데 자, 보세요. 14번부터 위탁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체납하면 그 신탁 재산에 해당 신탁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통해서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 자 봐봐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재산이잖아. 이 운용 수익이 지금 어디에 속한데? 신탁 재산. 그럼 상식적으로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해야지 국어조례 해석을 하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올해부터 신설된 거. 그 다음에 15번하고 16번은 예상 지문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느낌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5번 볼게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수탁자가 물적 납세의무를 지면 과세관청은 수탁자한테 고지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고지서를 먼저 보내놔서 걷겠다고 그 부동산으로.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의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 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수탁자 물적 납세 의무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관청은 수탁자한테 고지서를 보냈어. 그 다음에 위탁자가 이 부동산 등을 처분한 거야. 그러면은 영향을 미친다면 다 악용할 거 아니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뭐뭐뭐 고지가 된 이후에는 그대로 법률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 이 느낌 기억하시고요. 옳은 지문이고. 자, 16번 올해 예상 지문이에요. 필수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저를 볼게요. 여기부터 요까지는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볼게요. 신탁 재산에 대해서 뭐 지방세 징수법 몰라도 돼. 뭐 체납 처분을 하는 경우 몰라도 돼. 지방세 기본법 71조 1항 이게 뭔지 나도 몰라. 불구하고 자, 수탁자는 잘 보세요. 수탁자는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혹시 필요비 유입비 배웠어요? 필요비가 뭐죠? 민법 시간에? 그럼 뭐 그런 게 있어. 그다음에 유입비는 뭐야? 그런 게 있어. 그럼 세법에서 이걸 언급해놔서 자 보세요. 신탁 재산의 보존하는 비용이 필요비잖아. 그 다음에 계량 이게 유익비라고.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보존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비나 유입비를 지출을 한 거야. 그러면 수탁자가 손실 보면 안 되잖아. 그럼 수탁자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뭐 해야 돼?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보시면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가 아니고 뭐로 바꾼다? 있다. 요건 꼭 기억하세요. 위에 내용까지는 몰라도 돼요. 복잡해지니까. 그냥 수탁자가 신탁받은 재산을 중간에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지출됐어. 그거 수탁자가 부담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뭐뭐 우선 배당 등을 해줄 때 이 돈을 우선 배당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없다를 이따로 바꿀게요. 이따로 바꾸시고 여기부터 요 수탁자 붉은 글씨부터 이따로 바꿔서 끝까지 시작.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신탁 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입비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단 뭔 말인지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요. 수탁자가 필요비 등을 지출을 했어. 그 자기가 부담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나중에 이 배당 등을 해줄 때 이 돈을 우선 배당해 준다고. 그 느낌.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지금 8번까지 했죠? 자, 9번 앞에 볼게요. 이거는 이미 배웠어. 환지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한테 내 거를 주고 내가 받는 것이죠. 근데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해 둔 땅이 있잖아. 그게 뭐죠? 보류지. 그럼 보류지는 현재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사업 시행자. 꼭 얘기해. 요거죠. 그러면 다시 17번 키워드 채비지 보류지 누가 세금 낸다? 사업 시행자. 맞네요. 자, 11번 파산재단이란 말이 들어가면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 냅니다. 자, 그림 통해서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당사자만 판정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공부상 소유자가 망했어요. 이 사람 재산이 파산 진행 들어갑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파산 채무자가 돼요. 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파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그게 파산 재단이에요. 그러면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요 파산 채무자, 공부상 소유자 총 재산을 지금부터 어떻게 명한다? 파산 재단. 그러면 법원에서는요, 요 파산 재단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해. 그걸 뭐라고 한다? 파산 관제. 그럼 질문 드릴게요. 요 파산 재단은 공부상 소유자 거예요? 파산 관제인 거예요? 공부상 소유자 거죠. 얘는 관리인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를 가면 관리인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아파트 여러분들 거야? 관리인 거야? 여러분들 거잖아. 그 얘기잖아.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파산 재단이란 말이 들어가면 누가 세금 낸다? 공부상 소유자. 요거죠. 옳은 지문. 키워드만 보세요. 자, 마지막 12번 소유권 귀속이란 말이 들어가고 사실상을 확인할 수 없다. 누군가는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하는데 이거죠. 건물 주인이 현재 행방불명됐네. 이게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누군가가 사용하는 자가 있죠. 과세관청은 사용자한테 고지서를 미리 보낼 수 있어. 그럼 상식적으로 원래 사용자가 세금 내면 안 되잖아. 사용자는 임차인이죠. 근데 왜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냐면은 상식적으로 건물 주인이 행방불명됐는데 이 부동산을 을이 사용해. 그 을은 무단으로 따고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어디에선가 행방불명된 갑을 만났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나는 너한테 고지서 보낼 거야. 얘가 세금 내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과세관청에 귓속말로 얘기해 주는 거야. 저기요, 갑이요, 지리산 뱀사골에 가면 있거든요. 라고 얘기해 주면 돼. 그럼 얘가 세금 안 내. 근데 얘가 그 얘기를 안 하면 자기가 세금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 보세요. 19번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낸다? 사용자. 여기서 공부상 소유자가 왜 나옵니까? 공부상 소유자는 소유권 변동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거 뭐 보세요.
아까 알 수 없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공부. 얘는 사실상 소유자를 뭐 할 수 없어? 확인할 수가 없죠. 확인할 수가 없으면 그냥 확 사용해버려. 알 수 없으면 공부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그냥 확 사용해버려. 그냥 일 저지르고 보는 거야. 나중에 뒷수습하고. 때로는 그런 멋이 있어야지. 확 사용해버려 그냥. 알 수 없으면 공부하시고 확 사용해버려. 눈치 보지 마. 그냥 확 사용해버려. 강의 중에도 뭐 틀리면 어때 그냥 막 내질러. 뭐 틀린 사람 뭐라고 안 해. 답변 안 하는 사람 뭐라고 하지. 자, 요거죠. 12번까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는 책에 있는 거, 기출문제. 페이지 54페이지. 자, 편안하게 앞에 보시죠. 다 풀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게 수준이 높은 거라고, 기출문제보다. 요게 정리가 되면 이거 다 풀려요. 100%. 계산 문제 빼고. 계산 문제 풀지 말고. 나중에 다 풀게 해드리니까. 가볼까요? 6번. 2024년도. 틀린 거. 정답은 1번. 봐봐요.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했다면 종중의 세금 내겠지만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과세관청은 종중권지 모른다고. 그러면 등재되어 있는 개인인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 내야지. 정답은 1번. 2번. 상속. 상속 등기 안 하고 신고 안 했잖아. 동시 충족했죠. 한 사람. 주된 상속자. 3번. 채비지. 사업시행자. 파산재산. 공부상 소유자. 지자체는 비과세인데 누군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네? 근데 무슨 말이 보여? 연보. 계약을 체결했잖아. 그럼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은 매수계약죠.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7번. 봐봐요. 갑이, 이게 이제 개정시키고 바로 냈거든.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 그러면 갑이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6월 1일까지 등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럼 아까 요건 충족했네. 그럼 원래 공보상 소유자 을은 뭘 해야 돼? 변동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아까 동의하시죠? 보시면 을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맞죠? 날짜까지 물어본 건 아니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맞고. 그 다음에 11번. 상속. 등기 안 하고 신고 안 했네. 그럼 주된 상속자. 원칙은 지분.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나이. 맞죠? 근데 12번 보시면 상속. 등기 안 하고 신고 안 했는데 공동 상속인 각자가 세금 낸다. 이게 뭔 뚱딴지야.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위에처럼 주된 상속자지. 자, 13번. 국가. 누군가가 사용권 무상. 연부. 그러면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매수계약자지. 매도계약자는 국가잖아요. 국가는 비과세지.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14번. 국가. 사용권 무상. 어디에도 연부란 말이 없죠? 그럼 그냥 무상으로 받은 자.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15번. 신탁재산. 원칙은 수탁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위탁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예요. 좀 이따 뒤에 별도로 배웁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그럼 수탁자가 세금 내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어떤 의무가 있냐면 똑같아요. 아까랑. 수탁자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내? 15일 이내. 이건 누구 거라는 거? 위탁자 거라는 것을 과세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아까 매매가 일어났어.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하고 있어. 공보상 소유자는 6월 1일부터 며칠 내? 15일. 상속이 됐는데 등기가 안 돼. 주된 상속자는 6월 1일부터 며칠 내? 10일. 똑같은 조문에 들어가 있다고 좀 더 맨 마지막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이에요? 이후에요? 이후. 이게 작년 우리 시험 답이었다고요. 2025년도. 전을 뭐로 바꿔야 돼? 이후. 그러니까 논리가 신탁이니까 뭐가 먼저 나오고 신탁. 그 이후에 뭐가 나온다? 세금. 그렇게 기억하세요. 신탁 이후에 세금. 시작. 신탁 이후에 세금. 그럼 다 풀린다고. 다른 데가 막 예외가 있어요. 다른 조문. 자, 편안하게 보시죠. 편안하게. 책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 것까지 한번 다시 빠르게 보는 거니까. 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더라도 사실상 취득 행위가 일어났다면 세금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봐봐요. 취득세에서 상속은요,
무조건 상속인 각자가 세금 내는 거예요. 취득세에서는 주된 상속발이 못 나와. 취득세는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각각 지분이 무조건 확인된다니까. 근데 재산세는 원칙은 상속인 각자지, 사실상 소유자. 근데 등기 안 하고 신고 안 하면 누가 세금 낼 수 있고? 주된 상속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수 있잖아. 무슨 납세모? 연대 납세모. 그 다음에 상속인이 유증을 받으면 어디에 포함한다? 상속에 포함한다. 자, 그림 보시죠. 을이 본인 채권을 확보받기 위해서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등기 신청을 했어. 그러면 누가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 보지 마시고 누구 미등기 건물이에요? 갑. 그 원칙은 누가 내? 갑. 그런데 채권자 대의자 을은 납세무자 갑을 대의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얘가 세금을 냈어. 그럼 누구는? 지자체장은 누구에게? 갑에게 그 사실을 뭐한다? 즉시 통보하시라고요. 지자체장은 즉시 통보야. 을이 세금 냈다는 거.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 내죠. 등록을 하는 자는 등기 권리자. 그럼 전세권을 설정 등기하면 전세를 들어가는 전세권자가 전세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할 수 있잖아. 부동산 소유자는 사용 수익을 못 하고 그럼 얘는 권리가 줄지. 얘가 늘어나죠. 그럼 전세권자가 세금 내는 것이고. 말소 등기를 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다시 사용 수익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권리가 늘어나니까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자, 오늘 배운 거. 원칙은 항상 사실상이에요. 지분권자인데 표시가 없으면 여기서는 n분의 1을 합니다. 여기서 나이가 나오면 안 돼요. 나이는 상속에서 나와요. 시가편의 비율대로 안 분해야지. 그 다음에 요거죠. 매매가 일어났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 그럼 공보상 소유자는 15일 내 신고하셔야 돼. 상속, 등기 안 해. 등기하고 있으면 이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안 하면 주된 상속자 15일 내. 이게 우리가 나중에 배운다. 책까지 마요. 마지막 시간에 배우니까 보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부터 며칠 내? 15일 이내 신고하시라고. 자, 기억이 이거잖아. 아까 봤잖아. 소유권이 변동됐어. 근데 6월 1일까지 등기 안 됐네. 그럼 누구는? 공보상 소유자. 그 다음에 디귿 먼저 볼게. 원래는 종종 땅이야. 근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네. 개인이 세금 내면 안 되죠. 그럼 개인 공보상 소유자는 15일 내 종중거라고 신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자 3번 니은 상속 조건 등기 안 돼 있잖아. 그럼 주된 상속자는 며칠 내? 15일 내 신고하시고. 자, 아까 봤던 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됐어. 누구는? 수탁자. 이거 위탁자 아니에요? 누가? 수탁자. 본인이 세금 내면 안 되니까 나는 등기 전만 받은 거다. 사실은 위탁자 거다. 그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자, 기업부터 리을까지 정도. 올해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는 개정시키고 4년 전에 개정시키고 계속 냈어. 3번 연속 냈단 말이에요. 강의 시간에 끝내세요. 뭐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8번 보시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원칙은 누가 내고요? 위탁자. 그런데 신탁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법정기일이 돌아오면 수탁자는 무슨 납세무 진다? 물적 납세무. 다시 1번. 파산재단은 누가 내고요? 공보상 소유자인데. 자, 소유권 변동이란 말이 들어가 알 수가 없다. 누가 세금 내고? 공보상 소유자. 소유권 귀속이란 말이 들어가고 사실상을 확인할 수가 없어. 누가 세금 낸다? 사용자. 알 수 없으면 공부하시고 확 사용하세요.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책 찾는 거 아니라 얘기했습니다. 재산세에서 오늘 한 3기 정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차고 있는 물건이 3개가 있다고. 주, 종, 별. 주택은 일단 사고봐. 지금 암기하세요. 1에서 4 누진세. 종은요. 종 2, 5. 2에서 5. 별도는 별도로 2, 4 하세요. 2에서 4. 자, 여기부터 요렇게 시작.
주택은 1에서 4 누진세, 종은 2에서 5 누진세, 별도는 2에서 4 누진세, 주, 종, 별. 주, 종, 별만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거. 주, 종, 별. 엄청나게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다음 달에 배우는 소득세는 개인을 거주자라 비거주로 나누죠. 자, 여기서 부계자산 양도란 말이 들어가면 모든 거주자가 아니고 거주자 중에서도 국내에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뭔 말인지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부터 하나 그냥 기억하세요. 국외자산 양도는 5년 이상. 시작. 그냥 뭔 말인지 몰라도 돼.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국외자산 양도는 5년 이상. 두 번 반복. 시작. 국외자산 양도는 5년 이상. 국외자산 양도는 5년 이상. 쉬었다 할까요? 네.